지금 너에게는 그냥 또 하나의 말이 아니라 오래 눌려있던 장면이 정확한 순간에 다시 열리는 느낌이 오고 있다. 너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하루를 지나왔지만 오늘 이 말은 그 반복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15번째의 비유가 아니라 네 안에서 정말 끝나가고 있는 시험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이다. 네가 느끼는 무게는 우연이 아니고 네가 버티는 침묵도 헛되지 않다. 이것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소식이 아니라 너를 지나가게 하려는 부르심이다. 잠깐 멈추고 이 말을 들어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실패의 끝이 아니라 오래 끌던 압박이 내 자리에서 물러나는 끝이다. 네가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미 몸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이 조금 잠기고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마음 한쪽이 이미 알아차린 그 순간이 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네 안에서 무언가가 정렬되고 있다는 신호다. 오늘 이 말은 네가 왜 계속 견뎠는지, 무엇이 실제로 끝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 뒤에 어떤 조용한 문이 열리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너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너는 끝에서 다시 읽히는 사람이다. 네가 아침에 눈을 뜨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 속은 이미 평소와 같지 않았다. 같은 방, 같은 침대, 같은 천장인데도 공기가 예전처럼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커피를 따르면서도 손끝이 조금 늦고 의자에 앉아도 마음이 완전히 앉지 않았다. 이런 날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오래된 압박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내 몸은 그 변화를 먼저 안다. 가슴은 조금 조이고 숨은 조금 얕아지고 말하지 않은 걱정이 턱 밑에 남아있다. 너는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 피로를 가지고 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는 질문이 조용히 올라오지만 그 질문조차 금방 삼켜버린다. 그런데 그 침묵은 무의미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아무 말이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표식이다. 오래된 답이 내 안에 더는 맞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네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더 예민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예민함은 여기서 상처가 아니라 분별로 바뀐다. 내 일상은 여전히 같아 보이지만 네 안의 시계는 이미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너는 지금 마지막이 아니라 통과의 경계에 서 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어떤 말은 더 날카롭게 스치고 어떤 침묵은 더 무겁게 남는다. 네가 감당한 것은 단지 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배치였다. 그 재배치 안에서 네가 알아차린 것들은 우연한 기분이 아니라 확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이 즉시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네가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도록 막는 잡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해석이 아니라 이미 네 앞에 놓인 신호를 정직하게 보는 일이다. 네가 반복해서 멈칫한 자리, 네가 자꾸 돌아가게 된 생각, 네가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던 순간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내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고 내 마음은 아직 따라오는 중이다.
이제는 예전처럼 못 살겠다. 그 속삭임은 냉소가 아니라 내부의 전환이다. 네가 억지로 유지하던 질서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 메시지 끝에서 너는 그 신호들을 고립된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내를 더 두렵게 하는 문장이 아니라 내를 더 정확하게 하는 문장이다. 네가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생각은 멈추지 않는데 몸은 너무 지쳐서 아무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다. 휴대폰 화면을 끄고도 손가락은 한참 동안 공중에서 멈춘다.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너는 사실 다른 것을 통과하고 있다. 네 안에 민감함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견디는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방이 더 조용하게 느껴지고 같은 말이 더 무겁게 남는다. 어떤 사람의 문자는 예전보다 덜 힘을 주고 들어오고 어떤 약속은 더 이상 너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분별이다. 네 몸이 먼저 거절하고 네 마음이 뒤늦게 이유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바깥보다 안쪽을 먼저 정리하신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너는 과정의 떨림을 겪는다. 그 떨림은 네가 잘못 가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피곤함은 단순한 소진이 아니라 더 이상 네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정화다. 너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된 무게에서 분리되고 있다. 그리고 그 분리는 늘 불편하지만 때로는 가장 필요한 은혜다. 집안의 소음이 작아진 오후에도 너는 여전히 어떤 말들 사이에서 흔들린다. 누군가의 급한 기대, 누군가의 미완성된 약속, 누군가의 사소한 표정이 내 마음을 건드린다. 하지만 네가 더 이상 예전처럼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보호다. 내 영은 이미 어떤 공간에서는 숨이 짧아진다는 것을 안다. 어떤 방은 너를 확장시키고 어떤 방은 너를 축소시킨다. 어떤 대화는 내 안에 빛을 남기고 어떤 대화는 내 안에 빛을 덮는다. 이것은 네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분별하라는 뜻이다. 네가 계속 같은 압력 속에 머무른다면 그 압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신념처럼 굳어진다. 그래서 지금 너의 느린 물러섬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일 수 있다. 네가 아무 말 없이 멀어지는 자리에는 종종 영적인 정보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이곳은 더 이상 너의 오래된 방식으로 살아갈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너는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닳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 차이를 읽는 순간 너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반복된 지연은 언제나 네가 가야 할 길을 막기 위해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네가 아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언어를 쓰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압박은 커지고 시간은 늘어지고 답은 늦어졌다. 그 사이 내 안에는 초조함이 들어왔고 그 초조함은 한쪽에서는 움직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멈추라고 속삭였다. 이 분열이 바로 전략이었다.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신 너를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서 방향을 흐리게 하는 것. 너는 그 틈에서 스스로를 의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심이 커진다고 해서 진실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실이 가까울수록 반대의 소음이 더 커지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네가 겪은 혼란의 구조를 보여주는 등불이다. 네가 지나온 일들 속에는 분명히 너를 빼앗으려는 흐름이 있었고 동시에 너를 지키려는 손길도 있었다. 너는 그 둘을 다 느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손길이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다. 네가 버스 창가에 앉아있든 직장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든 혹은 부엌 싱크대 앞에서 물소리를 듣고 있든 같은 질문이 내 안을 맴돈다. 이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그 질문은 불평이 아니라 네 안에 인내가 거의 끝자락까지 왔다는 증거다. 인내가 끝난다는 말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판단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네가 붙들던 방식이 더 이상 내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 몸이 먼저 알았을 수 있다.
그래서 손이 느려지고 말이 줄고 마음은 조용히 등을 돌린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를 더 크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서 살아있었고 어디서 단지 버티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오래된 방식은 늘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참아라, 더 설명해라, 더 맞춰라, 더 증명해라. 그러나 새로 열리는 방식은 다르게 말한다. 조용히 서라, 정확히 보라, 흘려보내라. 거짓된 무게를 더 이상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네가 이미 눈치챘다면 그것은 큰 시작이다. 네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은 지연이 항상 거절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때로 지연은 네가 아직 읽지 못한 보호문이었다. 너는 이 과정에서 바울이나 요셉 같은 이름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멀리서 보는 일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네 하루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는 일이다. 요셉이 감옥에서 잊힌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은 결국 준비의 시간이었다. 너의 침묵도 그와 닮았다. 사람들은 네가 멈춘 것처럼 보았지만 안에서는 해석이 바뀌고 있었다. 문이 즉시 열리지 않는 동안에도 성격은 깎이고 기대는 정제되고 의존은 정리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겪는 답답함을 단지 실패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해석은 너무 좁다. 네가 지나온 자리는 네가 더 단단한 사람으로 남도록 하려는 손길이었을 수 있다. 너는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네 안에 불필요한 것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 구분을 배우는 사람은 덜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모든 멈춤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멈춤은 끝이 아니고 도착을 위해 문턱에 서 있는 상태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 문턱에서 더 정확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계속 같은 신호를 외면하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단단해진 마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덜 들리는 마음이다. 네가 몇 번이고 느꼈던 작은 경고, 갑작스러운 평안의 사라짐, 한순간의 불편한 정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그 신호들은 점점 더 큰 방식으로 찾아온다. 피로가 쌓이고 집중이 흐려지고 관계의 작은 마찰이 커지며 기도는 말이 많아지는데도 실제로는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때 사람은 종종 더 많은 설명을 찾지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이다. 네가 멈춰선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 안의 가장 깊은 부분은 이미 무엇이 끝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오래된 반복을 계속하면 내는 그 반복에 맞는 사람으로 굳어질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길이 열리고 있다. 네가 그 길을 놓치지 않으려면 작은 불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불편은 때로 가장 정확한 안내자다. 이 메시지는 그 안내를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로 읽도록 내를 부른다. 그리고 그 분별은 곧 더 큰 확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지금 이 말들 중 하나라도 네 안쪽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잠깐 멈추고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아라. 어깨가 조금 내려갔는지, 숨이 조금 깊어졌는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예감이 왔는지 확인해 보아라. 그 작은 반응은 네가 이미 듣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댓글에 숫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넘침의 표식이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조용한 확인이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네 안의 응답이 바깥에 남는 순간이다.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표면 아래의 더 깊은 층을 함께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 숫자를 적는 행위는 네 안의 문을 아주 조금 여는 일이다. 작아 보여도 이런 작은 합의가 가장 멀리 간다. 네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그 합의가 무엇을 바꾸는지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지나온 것은 단지 외부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에서 무엇이 진짜 중심인지 드러내는 연속된 질문이었다. 사람의 말보다 더 크게 들린 것은 네 안쪽에서 점점 선명해진 불편함이었다. 그 불편함은 네가 더 이상 누구의 기대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네가 피곤해진 이유는 단순한 일정 과부하가 아니다. 네 안에는 오래된 생존 방식이 아직도 마지막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 맞추고 잘 참아내고 잘 설명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아직 내를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너를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를 묶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문은 바깥 사건보다 더 안쪽의 문제를 향해 열린다. 네가 누구의 승인 없이도 서 있어야 하는 자리, 네가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하는 자리로 말이다. 이제부터의 언어는 조금 더 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표면의 신호를 읽은 뒤에는 그 아래 뿌리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뿌리는 네가 틀렸다는 두려움이었을 수 있다. 혹시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움직이면 더 불안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순종을 미루게 하는 방어이기도 하다. 네가 지금 느끼는 혼란은 무지의 문제라기보다 너무 오래 안전만 찾았기 때문에 생긴 긴장일 수 있다. 사람의 인정은 잠깐 편안하게 만들지만 영혼의 자리는 오래 비우지 못한다. 그래서 내 몸은 이미 불편하다고 말하고 네 마음은 계속 이유를 찾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비난은 방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정직함은 준다. 정직함은 말한다. 나는 멈춘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있다.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방식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네 안의 긴장은 조금 다른 이름을 얻는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통증이다. 그리고 전환에는 언제나 시간표가 있다. 네가 그 시간표를 억지로 당기려 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린다. 너는 몸으로 먼저 알고 머리는 나중에 설명한다. 이 순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머리는 종종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 몸은 훨씬 정직하다. 숨이 짧아질 때, 턱이 굳을 때, 배가 조용히 수축할 때 이미 안쪽의 진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영은 종종 그보다 더 먼저 선다. 그래서 네가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어떤 자리에선 갑자기 선명한 불편이 올라온다. 그것은 불안일 수도 있고 분별일 수도 있다. 차이는 결과에서 보인다. 불안은 뇌를 분산시키고 분별은 뇌를 모은다. 불안은 뇌를 더 많은 소음으로 끌고 가고 분별은 뇌를 더 적은 말로 이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누군가와의 대화 뒤에 더 지쳐 있다면 그건 단지 성격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 내 안의 생명이 그 공간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배우면 네가 무엇을 계속 붙들어야 하는지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다. 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 더 깊은 침묵에 들어간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다. 오히려 네 안의 경계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피로가 배어나오고 어떤 방에서는 웃어도 마음이 다친 채 남는다. 네가 예전처럼 그 자리를 쉽게 정당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가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 달아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 다 끊어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너를 소진시키는 방식은 분별하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다. 사람은 때때로 관계 자체가 문제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안의 패턴이 문제일 수 있다. 너를 계속 급하게 만들고 계속 설명하게 만들고 계속 늦은 죄책감에 묶어두는 패턴 말이다.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 네 영은 자꾸만 좁아진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은 적이 아니라 경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은혜일 수 있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네 마음은 다시 넓어질 준비를 한다. 무너뜨리는 전략은 대개 너무 큰 폭풍처럼 오지 않는다. 오히려 소소한 피곤함처럼 온다. 오늘만 미루자, 이번에는 넘어가자, 나중에 해도 되겠지.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이런 문장들은 뇌를 밖에서 잡아당기지 않고 안에서 천천히 늦춘다. 그 늦춤이 쌓이면 방향은 희미해지고 확신은 흐려진다. 그래서 네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찾아도 마음은 더 편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중심이 흔들릴 때 사람은 작은 급함에 쉽게 끌린다. 그러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급함이 아니라 고요한 판별이다. 무엇이 내를 살리고 무엇이 내를 소모하는지 보는 일이다. 오래된 패턴은 언제나 너를 설득하려 든다. 아직 아니야. 지금은 위험해. 조금 더 버텨. 하지만 어떤 버팀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네가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를 때 네 안에 시선이 바뀐다. 그리고 시선이 바뀌면 네가 서 있는 자리도 달라진다. 네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너는 안다. 그 한계는 폭발이 아니라 정지로 나타난다. 더는 같은 방식으로 웃지 못하고, 더는 같은 말에 반응하지 못하고, 더는 같은 기대에 쉽게 맞출 수 없게 된다. 바로 그 지점이 전환이다.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 전환은 종종 조용하게 온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고 누구도 선언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히 문이 바뀐다. 네가 더 이상 옛 질서와 협상하지 않는 순간이 그때다. 이제는 아니다. 이 말은 반항이 아니라 경계다. 너는 계속 늦어지게 만드는 것과 거래할 필요가 없다. 네가 멈춘 이유를 다 말할 수 없어도 이미 멈추어야 할 때라는 사실은 안다. 이 자리에 서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네 안에 더 큰 구조를 비추는 하나의 비유가 필요하다. 그 비유는 네가 지금 지나가는 문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잠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길 위의 작은 흔적들이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문이 가장자리다. 그 문이 표면은 거칠고 차갑지만 어딘가에는 아직도 손이 닿은 흔적이 남아있다. 이 문은 열려야 한다고 외치며 부서지는 문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맞추어 천천히 밀리고 있는 문이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문을 닮아 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오래된 압력과 오래된 보호가 함께 작동한다. 여기서 너는 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네 상황을 읽게 된다. 문은 닫힘이 아니라 보류일 수 있고 보류는 거절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다. 네가 그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숨을 고를 때 몸은 이미 안다. 이미 밀어붙이면 안 되는 때가 있고 기다림 자체가 열쇠인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그 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렇게 굳게 닫혀 보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본다.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한 시간의 구조다. 그 문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네가 조용히 배운 방식들이 겹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네가 먼저 이해해야 안전하다고 느꼈던 습관, 먼저 맞춰야 덜 상처받는다고 믿었던 습관, 먼저 웃어야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고 여겼던 습관이 그 표면을 만들었다. 그때의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 말은 내를 탓하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얼마나 오래 자신을 보호해 왔는지를 인정하는 말이다. 하지만 보호는 시간이 지나면 문이 되기도 한다. 바깥을 막아주던 것이 안쪽의 공기를 가두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네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보호 방식이 더 이상 현재의 너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여전히 같은 문을 붙들고 있지만 안쪽의 사람은 이미 달라졌다.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이 바로 분별의 시작이다. 네 안의 변화는 네가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해졌다는 뜻이다. 성숙은 늘 익숙한 방식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불편은 새로운 출입구를 찾게 한다. 문 앞에 선 네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추억이 아니라 무게다. 오래된 손잡이는 차갑고, 오래된 경첩은 묵직하고, 오래된 잠금은 딸깍 소리조차 쉽게 내지 않는다. 네가 그 앞에서 멈출 때마다 옛 방식은 다시 말을 건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 왜 더 가야 하지? 왜 지금 바꾸어야 하지? 그러나 이제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한때 너를 살렸지만 지금은 너를 늦추기 때문이다.
네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죄책감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배신처럼 느낀다. 하지만 성장도 문도 떠남도 모두 어떤 질서를 바꾸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가슴이 먹먹해질 수 있다. 내 손이 허공에서 멈출 수 있다. 내 입술이 아무 말도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지나야만 내는 오래된 보호와 새로운 자유를 구분하게 된다. 하나님은 종종 네가 지키던 것을 무너뜨리기보다 네가 무엇을 지키는지 새롭게 보게 하신다. 그 시선의 변화가 바로 이 문을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만든다. 문을 지키던 것들은 늘 외부에만 있지 않았다. 일부는 내 내부에 있었다.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손해볼까봐, 혹시 끝나면 더 아플까봐 네가 스스로 문고리를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바깥의 다툼과 안쪽의 망설임이 서로를 지지했다. 이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버티는 방식은 어느 순간 문을 지키는 것에서 문을 감옥으로 바꾸어 버린다. 지금 네가 느끼는 무거움은 그 변화를 알려준다. 네 삶의 리듬이 예전보다 느려진 것도 같은 이유일 수 있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고 반응이 줄어드는 것은 가끔 영적인 둔감함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 데서나 소모되지 않겠다는 뜻이다. 너는 마치 문 앞에서 오래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이 뇌를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구조가 서서히 드러난다. 그리고 드러남은 늘 해방의 첫걸음이다. 문은 압박으로 열리지 않는다. 오래된 방식은 늘 압박을 더하면 해결된다고 믿는다. 더 밀고, 더 서두르고, 더 증명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문은 그런 종류가 아니다. 이 문은 네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밀어넣지 않을 때 비로소 움직인다. 그 말은 불편하지만 사실이다. 네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며 같은 상처를 반복하면 문은 문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네가 한 발 물러서서 지금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 벽이 사실 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네가 부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이해해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네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선의 변화다. 결과를 당기려는 힘이 줄어들고 의미를 읽으려는 마음이 커진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문은 손의 힘보다 분별의 빛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네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더는 지치도록 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내 발걸음은 비로소 문턱에 맞는다. 네가 조금만 더 오래 바라보면 문 주변의 공기가 달라져 있음을 느낀다. 이전에는 납작하던 침묵이 이제는 깊이를 가진다. 이전에는 답답하기만 하던 정적이 이제는 무언가가 준비되는 정적처럼 느껴진다. 이 차이는 네가 예민해서 생긴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진짜 변화다. 누군가의 말이 덜 중요해지고 어떤 일정이 덜 급해지고 어떤 불안이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 변화는 네 안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오래 닫힌 문은 늘 닫힘만 말하지 않는다. 때로는 안쪽에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네가 그 뜻을 읽기 시작하면 기다림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니다. 기다림은 충실함이 된다. 네가 오늘까지 버틴 날들은 비어 있지 않았다. 그 날들은 문을 만든 시간이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기다림을 실패로 해석하지 말고 형성으로 읽어야 한다. 그 읽음이 너를 다음 움직임으로 데려간다. 지금 이 문 앞에서 네가 할 일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의미를 새로 배우는 것이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중심이 먼저 정렬되는 시간이다. 네가 조용히 앉아있을 때 창가에 떨어진 빛이 바닥에 먼지를 드러내듯 오래 보지 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빛 아래에서 내는 나는 여기서 무엇을 지키고 있었나? 라고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미 답의 절반이다. 네가 지키고 있던 것은 종종 두려움이었고 네가 놓지 못하던 것은 종종 익숙함이었다. 하지만 익숙함은 항상 안전과 같지 않다.
네 몸이 그 차이를 더 먼저 안다. 가슴이 더 가볍게 뛰거나 어깨가 한번 풀리거나 생각의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네가 서 있는 문은 내를 닫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내를 새 방식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있다. 그리고 그 통과는 조용할수록 정확하다. 그 문이 너를 오래 기다리게 한 동안 네 안에는 다른 물살도 흐르고 있었다. 겉으로는 멈춘 것 같지만 안에서는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을 동시에 겪은 이유다. 한쪽에서는 서둘러 나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 아니라고 말한다. 그 안팎의 긴장은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혼란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혼란인 것은 아니다. 어떤 혼란은 오래된 목소리와 새 목소리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중에 생긴다. 네가 그 소리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덜 흩어진다. 그리고 덜 흩어진 마음은 더 잘 듣는다. 네가 이제 듣게 될 것은 네 스스로의 목소리가 아니라 네 안에서 오래 기다리던 더 깊은 평안의 방향이다. 그 평안은 소란스럽지 않다. 대신 정확하다. 정확함은 늘 조용하다. 그러니 계속 귀를 기울여라. 문은 이미 네가 예상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가 멈춰 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아라.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네가 더 이상 예전 구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을 수 있다. 너는 그 장치를 싫어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멈춤이 있었기에 내는 더 큰 상처를 피했다. 어떤 관계는 끝까지 가지 않았고 어떤 계획은 예상보다 더 늦어졌고 어떤 문은 내 손앞에서 잠시 닫혔다. 그 모든 것이 내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내를 보호했다. 이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미화하는 것도 현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정확히 보는 것이다. 네 안에 정직함이 커질수록 문은 더 이상 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를 맞이하기 전 마지막 조정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조정이 내 인내를 마침내 목적에 붙인다. 너는 오랫동안 문만 바라보느라 문턱 아래를 보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런데 문턱 아래에는 이미 작은 흔적들이 있다. 먼지의 자국, 발끝이 몇 번 망설인 흔적, 손이 닿다 돌아간 자리,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서 있던 내 숨의 흔적이다. 이 흔적들은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네가 여기까지 온 방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조용한 기도, 말없이 견딘 저녁,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중간 지점의 밤이 모두 여기로 이어졌다. 그런 밤들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다. 그것들은 문턱을 닦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느끼는 미세한 가벼움은 우연한 기분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 닫혀있던 구조에 틈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리고 틈은 언제나 빛의 시작이다. 빛이 들어오면 내는 더 이상 같은 그림자로 살지 못한다. 그것이 불편해도 괜찮다. 빛은 늘 우리를 더 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문을 억지로 부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마음은 조급함으로 위장한 피로일 뿐이다. 대신 손바닥을 펴고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아라. 네 몸이 무엇을 느끼는지, 네 마음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네 영이 어떤 자리에서 조용히 반응하는지 봐라.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지금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급하게 열기보다 정확히 읽는 것이 뇌를 더 멀리 데려간다. 내 인생의 문은 서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맞게 열리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네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긴장을 풀어준다. 문은 적이 아니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네가 이 진실을 붙들면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선다. 그 돌아섬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달이다. 이제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방금 네가 본 이 문장이 네 안에서 어떤 자리를 건드렸는지 느껴라. 문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 설명보다 먼저 닿는다면
댓글에 2888이라고 적어라. 그것은 넘침이 내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조용한 확인이다. 그 숫자를 적는다는 것은 네 안에 응답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 문이 왜 그렇게 오래 닫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이미 아주 조금 열리고 있는지를 더 깊이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응답을 적는 순간 내는 문을 억지로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읽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문을 읽는 사람은 문에 덜 상처받는다. 계속 돌아와라. 지금부터는 네 삶의 중심을 되찾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간다. 네가 돌아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의 정렬이다. 문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내는 더 이상 문만 보지 않는다. 내는 네가 그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보기 시작한다. 오래된 너는 늘 조급했고, 오래된 너는 늘 먼저 증명하려 했고, 오래된 너는 늘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렸다. 그러나 새로운 너는 그 반사적인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문은 너를 막기보다 네 안의 오래된 반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네가 즉시 뛰어들고, 즉시 설명하고, 즉시 인정받으려는 습관이 사라질 때 내는 비로소 문턱을 건너갈 준비를 한다. 그래서 지금의 멈춤은 내를 벌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내 반응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다. 반응이 바뀌면 문은 다르게 보인다. 문은 더 이상 시련의 상징이 아니라 성숙의 자리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성숙은 내를 가볍게 만든다. 네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네 안의 중심이 조금씩 재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재배치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다. 예전 같으면 바로 변명했을 자리에 이제는 짧은 침묵이 들어간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갔을 자리에 이제는 숨을 고르는 틈이 생긴다. 예전 같으면 바로 맞춰주었을 자리에 이제는 경계가 선다. 이런 변화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내 영에는 아주 크다. 왜냐하면 경계가 생기는 순간 낭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네가 지치던 이유는 단지 많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내 중심 없이 움직였기 때문일 수 있다. 이제는 다르다. 내는 급한 반응보다 정확한 응답을 배우고 있다. 이 배움은 너를 냉정하게 만드는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